전세 없어요? 빨라진 월세 시대 벌써 100만 건. 올 7월까지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 계약이 105만 건을 넘어서면서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서울은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요. 월세 비중이 64.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차 3법 시행. 이게 이제 2020년 7월에 시행이 됐었던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값이 급등을 했었고, 이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이제 월세로 전환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다주택자는 대출이 거의 막히다시피 하면서 전세보증금 마련 및 반환이 어려워진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안타까운 점은 이와 같은 변화가 전세 월세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며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탁 전세 사기 LH 매입 첫 사례. 대구 다세대 주택 16가구. LH는 오늘 8월 19일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16세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그동안 신탁사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 패소로 강제퇴고 위협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이 한숨 돌리게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떼일 뻔했던 보증금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신탁 전세 사기는 임대인,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가 자금 마련을 위해서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한테 넘긴 뒤에 이 사실을 계약하는 세입자에게 숨기고 전월세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신탁회사의 동의나 우선수익권자, 그러니까 은행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신탁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신탁 전세 사기가 지원 대상으로 추가가 되었었죠. 갤럭시 플립처럼 접어 보관했다가 꺼내 쓰는 집. 이제 접이식 모듈러 주택이 나왔다고 해요.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이 이제 보통 체육관이나 동네 컨테이너 같은 임시시설에서 지내시면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폴드형 모듈러는 욕실이나 주방, 사계절 냉난방 설비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집이 말 그대로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평소에는 창고에 접어두었다가 재난 발생 시에 꺼내서 펼치면 된다고 하네요. 모듈 하나당 설치해서 마감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희소성 높아진 대형 아파트, 올해 분양 1.2만 가구 역대 최저. 혹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파트 평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대형 평형 아파트인데요.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무려 19.32%나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이는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보다 3배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청약시장에서도 그 인기는 압도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아파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2.46대 1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형 아파트가 이렇게 귀한 몸이 된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실제 올해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인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아파트는 총 12,286가구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역대급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대형 아파트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권 따라 오락가락, 부동산 공시가 산정책에 또 손본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이제 1989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토지와 주택의 적정 가격을 정부가 공표를 해서 매년 공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세금 같은 걸 책정하기도 하고 행정 업무에 이제 활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상정 방식이 최근 5년 새 2번이나 크게 바뀌었고, 이제는 3번째 변경이 예고된 겁니다. 지난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계획이라는 걸 내놨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 계획이 없던 일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다시 한번 이 공시가 산정 체계를 손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기존 현실화 계획과 합리화 방안 모두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새 정부 국정기조를 감안한 공시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경이 이제 우리의 주머니랑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보증보험 빠진 청년 안심주택 전세 사기 판박이 피해 우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온 청년 안심주택 이라는 게 있었죠.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거나 보증금이 가압류되는 충격적인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역 근처에
코브 청년 안심주택인데요. 지난해 9월에 이곳에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128가구의 보증보험 가입이 무려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더욱이 민간 사업자의 채무 문제로 최근 50여 가구의 가압류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2020년 8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인데요. 하지만 해당 단지에서는 계약서의 조건과 달리 실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주자들은 서울시나 동작구가 아무런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나 광진구의 옥산 그린타워 등 다른 청년 안심주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거나 사업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황이라고 합니다.